안녕하세요. 벌써 연휴가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 내일 일을 가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아주 괴롭고 환장할 것 같은데 이 위대한 인간이 또 잿더미 시간 내다버린 시간을 소모하러 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 야속한 운명에 상실감 그리고 이 유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런 이제 하소연을 하려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사회학에 대한 영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거 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준거 집단이라는 말은 이제 문과 출신인 이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본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준거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뿐만 아니라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집단도 포함한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준거 집단은 바로 머튼이 얘기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머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영상 바로 예언의 자기 성취라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혹시 안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머튼이 자신의 문헌인 사회 이론과 사회 구조라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준거 집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개인이 각각이 있겠죠. 이 개인 각각이 신념을 또 각각 가지고 있고 가치관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뭔가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의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바로 사회 집단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근데 이 사회 집단은 개개인마다 기준이 되는 집단이 다르겠죠. 이러한 사회 집단을 바로 준거 집단으로 보는 겁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준거 집단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치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를 말해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거 집단이라는 것은 결국 한 개인이 어떤 자신의 방향과 삶의 기로에서 그 결정의 순간에 어떤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자 우리가 일상에서 주로 마주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마주치지 않는 어떤 뭐 옛날 사람, 이미 돌아가신 분, 뭐 미래에 만날 존재,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준거 집단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상당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수 지망생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준거 집단은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죠? 뭐 휘성, 뭐 CL, 뭐 또 누가 있을까? 여자 가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예. 이러한 뭐 끼와 재능과 가창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일종의 준거 집단으로서 작용을 하겠죠. 그럼 이런 준거 집단을 설정하고 가수를 도전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과 닮기 위해서 이분들의 재능을 사랑하며 그만큼의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이분들과 똑같아지지는 못할지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준거 집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뇌가 아직 덜 자란 비행 청소년 친구들이 있다라고 칩시다.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여담이지만 부모의 잘못도 크고 이 개인의 성향의 문제도 큰데 아무튼 이 비행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준거 집단이겠죠. 담배 뚫어주는 형, 그리고 오토바이 뒷자리에 여자 채우고 달리는 친구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준거 집단이겠죠. 아니면 뭐 또 이런 집단도 있겠죠. 학교 자주 안 나오고 돈 버는 뭐 동생들. 뭐 이러한 애들이 다 이 비행 청소년이라는 하나의 어떤 이러한 구성원들, 이러한 하나의 어떤 벌레 집단의 어떤 준거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뭐 이 친구들이 갱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얼마든지 인간은 자기가 깨닫고
깊이 성찰하고 하다 보면 딱히 뭐 커다란 속죄의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인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아무튼 간에 이 중거 집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에게 있어서 머릿속에 중거 집단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며 이것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나의 가치관은 이 중거 집단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현대인들의 이제 중거 집단은 복수의 중거 집단. 이게 뭐 리벤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다수의 중거 집단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중거 집단이 바뀌기도 하고 내가 어느 위치, 뭐 어느 처지에 있냐에 따라서 중거 집단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날 이 현대인들 중거 집단이 너무 형편이 없어. 솔직하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코인이 대박난 이제 뭐 주변 사람들 그리고 투기 성공한 사람들이 중거 집단일 수가 있고 그죠? 단순히 돈 많이 버는 장사꾼이 중거 집단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너무나 현실적이고 뭐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중거 집단으로 삼았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 정신 세계가 각박하게 변화할지는 예상이 되죠. 그죠? 물론 이런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신념과 가치관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아니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 새끼로 태어나서 막말로 이러한 것들이 중거 집단이면은 난 너무 서글플 것 같아. 솔직한 말로. 내가 중거 집단으로 삼는 사람을 얘기하면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일종의 경어체이자 반말을 써서 이제 좀 죄송하긴 한데 저는 이런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너가 가난해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투기라던가 어떤 이러한 신락 같은 희망에 목숨 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로 착각입니다. 저는 이 수급자 생활, 수급자 뭔지 아시죠?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수급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지. 이 수급자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가난이 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가난이 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해서 돈, 미, 세냐? 아니라는 거죠. 결코 아니죠. 예. 가난이 뭔지 아니까 오히려 돈미세가 되어야 한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가난이 뭔지 알기 때문에 돈미세가 되는 인간들이 상당히 많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진짜 처절하게 겪었기 때문에 삶의 고난과 고통이 뭔지 가난이 뭔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돈미세가 되지 않고 더 위대한, 더 중요한 근본적이고 인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가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고 돈을 쫓지 않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 없다라는 것,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분류의 인간이 저와 같은 분류의 인간인 거고 그런 부류의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중거 집단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나폴레옹과 세네카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인물들이었는지. 현대인 중에서는 조제 알도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격투기 선수예요. 조제 알도 중거 집단 중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세네카, 뭐 작가 같은 경우에는 도스토예프스키,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성직자 중에서는 사실상 성직자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 중세 신학자라고 부를게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제 중거 집단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제 중거 집단이에요. 아, 정말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어떤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중거 집단인 거예요. 예. 저는 뭐 투자 대박난 인간이라든가 뭐 창업 성공한 인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직장 뭐 인기 스타라던가 예. 아니면은 뭐 처세술 갑이라던가 이러한 사람들을 중거 집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연예인 절대 중거 집단 아니에요. 저는 저는 이런 위인들, 철학자들, 문학, 작가 그리고 이런 선수,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을 중거 집단으로 삼고 있어. 항상 어떤 어려움과 자신의 어떤 이런 고난을 극복하고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줬던 사람들이지 단순히 이러한 어떤 현재적 조건에서 파도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한 바다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문학적인 표현이긴 한데 세차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 후에 흔들리고 이랬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런 잔잔한 파도와 같은 잔잔한 파도라고 하면 안 되겠네. 잔잔한 바다와 같은 삶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날씨가 우중충하거나 비바람이나 폭풍우가 오지 않았던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망가져가는 인간들에게는 저는 배울 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너무 이런 뭐랄까 지독한 현실주의자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중거 집단으로서의 가치를 못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 그죠? 이렇게 해서 중거 집단이라는 것이 개인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뭐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중거 집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심지어 핸드폰 화면, 이제 뭐 핸드폰을 켰을 때라든가 아니면 홈 화면이라고 얘기하죠. 홈 화면에도 심지어 철학자예요. 이 홈 화면 메인이 누구냐면은 세네카예요. 세네카. 특이한 놈이에요. 진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뭐 연예인 사진 해놓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튼 간에 자, 중거 집단이라는 것이 만약에 내가 있는데 나보다 열등한 경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말씀드릴게요. 중거 집단이 나보다 열등한 경우에는 우월감을 많이 갖거나 아니면은 향상심, 즉 무슨 말이냐? 성장 욕구가 정체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부작용인 거고 역기능이고 중거 집단이 만약에 나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반대겠죠. 열등감을 갖거나 아니면은 향상심, 어떤 뭐랄까 성장 욕구, 그죠? 성장 욕구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면 항상 중거 집단은 저보다 우월한 사람들이었어요. 위인들, 어떤 뭐랄까 초인들, 그리고 비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러한 중거 집단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저는 솔직히 그닥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너무 거만하고 오만하고 건방진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까다로운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이 현실 속에서 뭔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글쎄 한 10손가락 안에도 못 본 것 같아. 꼽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아무튼 저의 이러한 중거 집단인데 이러한 중거 집단을 보면서 저는 저보다 우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죠.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열등감을 느낄까? 저는 근데 이걸 진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열등감은 별로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 사람들은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존경심과 경외심이 좀 많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외심이 잘 안 나오네. 경외심.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이 너무 커서 열등감은 딱히 안 느끼는 것 같고, 오히려 향상심과 성장 욕구가 엄청 커지더라고요. 예. 아,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저렇게 해결해 나가고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렇게 극복해내고 싶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글을 쓸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정말 인간의 아름다움과 가치는 저런 모습에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줬던 사람들.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러고 싶다. 향상심. 나도 저렇게 성장하고 싶다. 나도 지식을 쌓고 싶다. 나도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세상 속에서 증명해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 성장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더라고. 예. 이런 중거 집단을 설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중거 집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머튼이라는 사회학자가 얘기한 개념이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2022년이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거 집단을 어떤 인물들로, 어떠한 사람들의 집단을 중거 집단으로 설정하고 살아가고 계신가 한번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